굿모닝 재나님들. 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연휴 끝나고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인데요. 평소에도 월요일이면 월요병 때문에 몸이 묵직하고 기운도 다운되기 쉬운데 연휴 끝은 좀 더 알 수 있겠죠. 자, 그럴수록 스트레칭 해 주시고 비타민C도 챙겨 드시고 힘내셔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재나님들 컬러 스탬프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입니다. 자,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3번, 2번, 4번, 1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재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자, 프린세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역시 프린세스 오브, 이번엔 완즈 카드네요. 자, 두 카드가 모두 다 공주님들께서 출동을 하셨는데 하나는 컵 카드요, 하나는 완즈 카드가 되겠어요. 자, 이 컵 카드가 의미를 하는 건 정말 처음 품은 내가 완전 순수한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내가 마음을 품게 된 그 첫사랑과 같은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덜 연그럽지만 굉장히 큰 무한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 그 아주 순수하고 처음 시작이 깨끗한 그런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엔 완지를 든 공주님이신데, 자, 완지를 든 공주님 같은 경우도 역시 동일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아직은 정말 연글지 않았어요. 왜?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초입의 첫 단추를 꿰는 입장이다 보니, 하지만 그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접해서 내가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카드의 조합은 공통점이 뭐였죠? 잠재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처음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연휴 끝났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놓고 보면 이 갑진년의 제대로 된 시작이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고도 보여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 갑진년의 시작을 굉장히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채 시작을 하는 오늘이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 카드를 좋은 소식이라고 접한다라고 하면 딱 그 시작하는 첫날 내가 기다렸던 뭔가의 굿뉴스를 딱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시작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의 흐름이에요. 이야,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재나님들 뭔가 설렘설렘 하면서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자, 조언 카드를 여쭤봤더니 바로 30번 카드를 조언 카드로 주십니다. 이 카드는요, 약간 변덕쟁이 혹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 잘못
잘못된 소식이나 시기 뭐 이런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좋은 뉴스, 굿 뉴스라고 해서 들은 것이 진짜 뭐 이렇게 걸러서 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소식은 제대로 전달이 됐는데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 이해를 했다라든가 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객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변덕쟁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내가 조금 하다가 때려쳐버려. 이런 그 포기를 빨리 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카드거든요. 자, 제가 비즈니스 코칭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제 본업이. 자,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어요. 정말 좋은 걸 알려주고 해도 끝까지 정말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유인 즉슨 사람들은 그 앞과정, 즉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단단해지고 아까 덜 연그러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연글도록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못 견뎌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게 불과 한 달, 세 달이면 쇼부가 납니다. 예, 정말 심지어 정말 빠른 분들은 한 달 만에 포기할 것 같아요. 그 한 달 전만 해도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만 따라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벌써 시들시들 열정이 사그라드는 게 보이고 자, 그 고비를 잘 넘겨서 한 3개월까지 갔는데 뭔가 본인이 생각한 기준점에 못 미친다 생각하면 거기서 때려치고 포기를 해요. 자,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요. 7개월, 8개월 차 혹은 1년 넘어서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계시단 말이죠. 결국 내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뭔가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룩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운동화끈 신다가 다시 벗어버리는 혹은 버스 타고 목적지가 13정거장 뒤가 목적지인데 3정거장 만에 나 멀미나서 못 가겠어요 하고 내려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턱이 낮단 말이에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다. 왜? 내가 다 변덕으로 마음을 바꿔 먹었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걸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전화님들 이 무한 가능성 잠재력 카드는요. 아무 데나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2장이나 연속해서 나왔잖아요. 잘하면 끝까지만 하면 분명히 엄청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카드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의 시작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나중에 정말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끌고만 간다면 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래도 안 하실 건가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변덕을 부리고 포기를 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운명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럼 난 운명과 맞서 싸워보겠어.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절대 변덕 안 부릴 거야. 이 마음으로 버텨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두 카드가 함께 나오기 쉽지 않고요. 이 두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정말 끝까지만 가져간다면 성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끝까지 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이 뭐 그런가 보다 귀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똑같이 변덕쟁이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택은 우리 초록제나님의 몫입니다. 자, 그때 함께 하시면 좋은 컬러 골드 컬러 나왔네요. 블링블링한 골드 컬러를 곁에 두시고 자, 절대 변덕쟁이가 되지 않고 끝까지 가셔서 성공을 거머 주실 수 있는 우리 초록 제나님들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오늘 우리 공주님들 총 출동이시군요. 프린세스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네요. 자, 프린세스 오브 이 디키스라고 나오는 이 여기에서는 이것을 바로 이제
코인 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펜타클 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카드는요. 아무래도 내가 아직은 되게 소년의 그 공주의 야리야리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내 꿈을 키우고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그런데 아직 어설프겠죠? 왜? 이제 아직 배우는 사람한테 뭔가 전문가적인 걸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예. 아직 내가 목표와 열정과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성실성 이런 거는 최고이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임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내 현실에 처한 지금의 내 모습을 가르치는 걸 수도 있겠고 뭔가 이러한 흐름이 내게 오늘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뭔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뭐 일로 치자면 이제 막 알바 시작해서 이제 막 뭔가 인수인계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워서 내가 인수인계를 해야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막 하고는 있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막 엄청 큰 무언가가 바로 떨어져. 바로 소득이 떨어져.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그걸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서 쭉 하다 보면은 인제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함께 나온 카드가 바로 저지먼트 카드죠. 저지먼트 심판 카드예요. 구원 부활 카드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한번 포기했었던 것에서 다시금 기회가 오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또한 외부에서 오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결국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프린세스 오브 이런 코인스 카드에 뭔가 아직은 굉장히 좀 어설픈 그런 초보자적인 모습에 있던 내게 그래서 다시금 윗단계로 한 단계 더 뭔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회가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놓쳤어. 근데 거기에서 다시금 연락이 온다라든가 아니면 다시금 한 번 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재도전에 뭔가 기회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어디에 이력서를 내서 취업을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서류에서 광탈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내가 이력이 너무 뭐가 없었던 거죠.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무리 어필을 했지만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탈락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그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맞지? 자, 그러면 한번 와서 해볼래? 해보고 그쪽에 잘한다라고 하면 너 어떤 그런 그 약간 인턴 과정을 좀 거친 뒤에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해줘 볼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는 거죠. 즉 과거에는 내가 너무 초보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좀 보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온 다시금의 한 번의 기회를 잡음으로 인하여 혹은 그 안에 내가 뭔가의 그 커리어를 쌓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오케이 너 이번에는 그럼 한번 들어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내가 도전을 해서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쪽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도 또 똑같은 곳에서 다시 구인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광탈했어. 근데 이번엔 내가 그 사이에 작은 알바라도 하든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일을 했든 뭔가의 커리어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더 기지해서 다시 도전을 했더니 이번에는 합격을 했다. 뭐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은 취업에 관련된 거고요. 취업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요즘 그 해외 주식 지금 분위기 되게 좋죠. 나스닥이 뭐 계속해서 연일 그 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 다 잘한다는 그 해외 주식에서 과거 다 타고 내려온 테슬라 끝물에 들어가 가지고 막 물려 있거나 막 이래서 난 해외 주식은 안 맞아.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셨던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다시금 그간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딱 봤더니 요즘은 좀 화랑새야. 뭐 근데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또 좋은 종목이 있잖아요. 요즘 AI 관련된 게 주식이 좋더라. 그럼 난 그쪽에 한번 넣어볼까? 라고 해가지고 이번엔 공부를 해서 다시금 넣어봤더니 이번에는 수익률이 괜찮게 나온다라든가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우리 바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악마는요 어떻게 놓고 보면 약간 럭키한 것도 의미를 해요. 왜냐면 이 악마 카드는 겉으로는 너무너무 달콤
달콤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럴싸해 보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혹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런 걸로 혹하는 거고. 그래서 혹할 수 있게끔 예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해봐. 야, 이거 투자 한번 해봐. 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콤한 말로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라. 즉, 저지먼트이기 때문에 부활의 기회가 내게 왔다 보니, 오, 나에게 다시 행운이 돌아왔어 라고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이런 약간 악마적인 속성을 떼고 예쁜 그 겉포장지의 속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기회를 잡은 것과 달리 뭔가 상대 쪽에서의 그 어떤 의도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음을 경고를 하는 카드예요.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뭐 이런 거죠. 꼭 뭐 정말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 봤더니 생각보다 별로야. 그럼 빨리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정말 그 회사를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그때는 탈락했지만 지금은 내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합격을 했어.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러면 빠른 손절 후에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사실 훨씬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었었다라는 것에 내가 매몰돼서 못 나오게 되면 난 그 안에 갇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해라. 혹은 아까 그 미국 주식에 굉장히 그렇게 헤매다가 과거에 헤맸던 그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요즘에 이런 주식류가 괜찮겠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생각보다 알맹이가 별로 없는 회사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없는지 잘 보고 들어가라는 거. 겉만 보지 말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겉도 보고 속도 살폈더니 속도 굉장히 알차구나. 그럼 그때는 진입하셔도 괜찮은 거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흐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오렌지 3톤 컬러 나왔네요. 오렌지 3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전화님들, 오늘 기회를 잡는데 겉과 속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내가 겉모습에만 현혹돼서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는 우리 전화님들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전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고요. 함께 나온 카드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템퍼런스 카드는 어떤 느낌인가요? 자, 템퍼런스 절제 카드잖아요. 뭔가 내가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이 양쪽에 지금 들어있는 뭔가의 잔, 컵, 혹은 그릇을 굉장히 좀 높낮이의 그 균형과 평균을 좀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죠. 즉, 내 스스로가 약간 천칭이 되어서 뭔가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즉, 절제하고 균형감을 맞추고 절충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교류하려는 그런 에너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템퍼런스 카드다. 자, 함께 나온 킹 오브 소드 카드는요, 이 왕이잖아요. 검을 든 왕은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보니 내가 아끼는, 감정적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뭐 검을 드실 수 있는 분이어야죠. 가령 예를 들면 내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약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는 부분도 있죠. 아가들 말이에요. 이제 막 습관들 들이는 애들. 어차피 머리 큰 놈들은 말 안 듣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예쁜 내 자식을 내가 버릇을 엉망진창으로 키워 놓으면 이 아이가 나가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잖아요. 자, 내 자식을 내가 야단을 치는 것까지는 괜찮아. 왜? 어차피 습관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다라고 뭐 감정적인 매를 들거나 야단을 치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외부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 욕먹고 다니면 그거 되게 싫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혹은 자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킹 오브 소드란 말이죠. 이제 검 뽑았어. 그러면 감정적으로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얘기는 정말 내가 널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요. 약간 어떻게 놓고 보면 조금 꼰대 같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킹
왕들, 즉 왕의 카드는요 다 꼰대스러워요. 자기가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면서 끌고 나가려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본인의 룰을 갖추고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이 룰을 지켜." 왜? 그래야 내가 통치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꼰대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 꼰대가 뭐랄까요? 명확한 기준을 두고 하는 꼰대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욕먹을 건 아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어땠고 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걸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자, 이 킹 오브 소드가 딱 그래요. 감정을 배제한 채 사랑하지 않아서,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게 더 귀인일 수 있죠. 근데 듣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거슬려. "네가 하는 말 다 맞아. 근데 기분이 나빠." 이런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킹 오브 소드를 전할 때에는 내가 이런 의도로 너에게 말을 꺼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말은 부드럽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은 부드럽게 해 줘야 되고 그 앞에 항상 칭찬을 훨씬 더 많이 해 주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 이 본격적인 그 얘기를 일단 앞에서 기분 다 좋게 해준 뒤에 "요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셔야지 되는 거지, 킹 오브 소드답게 "너 말이야." 라고 해 놓고 앉혀 놓고 "너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 해?"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여도 기분 나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야 하는 카드인데 다행히 템퍼런스와 함께 들어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템퍼런스 절제 카드라고 했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그런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균형감이 깨지지 않게끔 내가 검을 뽑아 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받아주고 내가 다 해주는 기버 역할을 했었어. 근데 상대방이 버릇이 점점 나빠져서 다 이거저거 무조건 다 해달래. 나만 보면 다 뺏어가는 테이커예요. 그러면 내가 기버로 언제까지 질질 끌려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 인간관계는 5대 5의 관계일 때가 가장 좋은 관계로 롱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흐트러진 밸런스를 좀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검을 뽑아 들겠다라고 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 또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좀 오래도록 가족끼리 붙어 있었죠. 자, 원래 모든 사람들은 붙어 있으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 잠시만요. 제가 카드를 잘못 갖고 왔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단점이 오래 붙어 있으면 좀 이렇게 보이죠. 아무래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얘기는 진짜 내가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드디어 이제 검을 뽑아대는 그런 날이겠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퍼런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조율을 어느 정도 잘 하면서 소통을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내 의견만 강하게 주장 이쪽이 아니라 조금은 상대방의 기분도 좀 배려를 하면서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선물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체가요,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에 있어서의 뭔가 그 내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받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고서 있다가 얘기를 꺼냈는데 상대방 역시 거기에 관련돼서 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희한하게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도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중이에요. 사람의 이 감정의 교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감정선이.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막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그렇게 보여요. 거의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물론 뭐 완벽히 다른 감정선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진짜 친밀한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다른 감정선을 간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한번 다시 원초적인 그 처음부터 돌아가서의 좀 뭔가의 문제를 맞춰 보든가 아니면 조금 그 관계를 약간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정선이 그렇게 다르게 가면 그게 만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라고 하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쟤도 지금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검을 뽑아 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쌍방인 거죠. 쌍방과실인 거를 알게 돼서 서로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관계를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그 계기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죠. 원래 뭐 커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인데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자, 그게 과연 좋은 관계일까요? 그런 관계는 대다수가 한 사람이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는 모르고서 우리는 진짜 야 정말 너무너무 잘 맞는 우린 소울메이트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는 막 지쳐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른 채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자,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남매, 자매지간끼리도 그렇게 다른데 생판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 가능할까요? 어렵단 말이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거기에도 관계가 와해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다른 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노란재나님들은 약간 그런 것, 내가 조금 밀어놨었지만 이 관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검을 뽑아 들었는데 상대방도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그때 그거를 막 기분 나쁘게 막 이런 티각태각이 아니라 서로가 잘 조율을 해서 맞춰 나가서 결국은 그 관계에 있어서의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니 두려워 말고 검 뽑아 드시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검 뽑아 드실 때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메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에 굉장히 좀 에피타이저로 좋은 거, 맛있는 걸 많이 먹게 해서 기분 좋게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퍼플 투톤 컬러 나왔습니다. 퍼플 투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단님들 오늘 관계의 밸런스를 잘 맞춰줌으로 인해서 선물 같은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단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Six of Swords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Seven of Swords 카드가 나왔네요. 자, 두 카드가 모두가 다 소드 카드인데 하나는 6번, 하나는 7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6번 소드 카드는요, 내가 과거를 뒤로 하고 천천히 새롭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죠. 뭐 우리가 연휴가 끝이 났으니 이제 노는 것은 끝났다, 휴가 끝, 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복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카드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바로 내가 딱 데스크에 앉았으니까 일 열심히 해야지 안 되잖아요. 우리가 4일을 쉬었어. 4일을 쉬었다라고 하면 이 몸이 돌아오는 데에는 약간의 버퍼링이 걸리죠. 그거를 조금 더 막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야 빨리 해야지 라고 한다고 몸이 이렇게 빨리 안 돌아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카드일 수 있겠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자, 함께 나온 7번 검 카드는요, 약간 도둑놈 카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약간 서두르는 걸 좀 경고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너무 성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4일간 휴가를 보내고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겠고요.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죠. 자, 그럴 때일수록 내가 막 성급하게 막 움직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겠고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후회할 일도 있겠죠.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천천히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예열 어떤 시간을 좀 둬야 프라이팬도 달궈져서 고기를 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급하다고 막 이 화력을 세게 해가지고 프라이팬이 확 달궈지게 해서 고기를 촥 올려놓으면 소리는 좋죠. 촥 하면서 구워지는데 타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내가 기다려야 하는 어떤 시간대가 있는 거고 공들여야 하는 약간의 노력의 그 앞단계라는 게 필요한 건데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나님들이 영업일수도 짧고 4일이나 쉬었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무조건 열심히 달려야 돼. 내 마음만 그런다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 급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해라 라고 그렇게 카드가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딱 오늘에 맞는 그 조언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도 다행히 걱정 안 해도 되게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또 역시 이 카드도 역시 저를 사랑해서 자주 나와주시는 우리 재나님들도 많이 사랑해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마지막 카드죠. 번호가 없는 유일한 53번 무한 가능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천천히
그래도 괜찮아. 자, 좀 천천히 나간다라고 해도 너의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 급하게 서둘거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더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만큼 내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 지금 이 속도대로 그냥 차근히 하나하나 해 나간다라고 하면 밀려 있었던 일들 다 처리가 될 거고, 2월이 29일밖에 안 돼도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렇게 주어진 것, 마음 급하고 막 우리가 뭐 어디 갈 때 급하다라고 해서 차 운전을 하면서 '아 나 너무너무 급해.' 근데 내 마음이 급하다라고 해서 앞에 차가 그렇게 빨리 가주지 않죠. 신호가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 주지 않잖아요 결국. 그리고 그렇게 서둘러서 막 칼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 봤자 5분 빨라요. 예. 5분 늦고 욕먹는 게 낫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차라리 인제 좀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고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길이 좀 밀립니다. 이거 제 실수가 명백한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아깝지 않게끔 뭐 브리핑 해 드릴게요. 뭐 보여 드릴게요. 뭐 약속할게요." 이런 걸 오히려 해 놓고 안전하게 가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예 조금 일찍 출발을 하는 편입니다.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습관이 돼서 여유 있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운전대를 붙잡으면 이렇게 좀 성급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낮추기 위해서 약간 뭐 책을 오디오북을 좀 듣는다라든가 아니면 음악도 좀 차분한 걸 듣는다든가 인제 요런 걸로 조금씩 습관을 바꾸니까 인제 좀 나아지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나님들, 이 흐름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금 더 느긋하게 한 템포 좀 쉬어가게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블랙 컬러 나왔네요. 블랙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재나님들, 마음 급한 거 알아요. 하지만 천천히 컴 다운 하시면서 좀 나아가셔도 결국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우리 조금 이너 피스를 외치시면서 속도감을 살짝쿵 천천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서실 수 있는 오늘 되시길 응원합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전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